일부에서 대상이 나왔죠. 물론 퀘스천 마크가 조금 붙기는 했어요. 꼬리빗을 입체로 그린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나사못을 또 입체로 그려도 폼이 안 나.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생산 중단됐죠. 그게 왜 이렇게 입시에 계속 출제가 되는가? 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한양대학교 실기대회 수상자 분석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제 문제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시험 보실 때 좀 많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네. 6월 6일 날 출제된 문제는 보면은 육각너트와 사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은 나사못 꼬리빗, 그리고 6월 8일은 크래커와 백열전구, 6월 9일은 티백과 손거울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한양대학교가 소재를 이제 2개씩 출제를 하겠다. 작년 정시와 다르게 2개씩 출제가 되었죠. 거기에다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도 뭐 티백 내용물을 뭐 뽑아서 그리지 마라, 참치캔 따지 말고 이야기들이 꾸준히 있었죠. 근데 이번 실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이미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시오가 다 공통 언어였습니다. 먼저 1부의 수상작입니다. 먼저 동상 수상작이고요. 지금 보면은 사과를 메인 베이스에 큼직하게 집어넣어서 표현을 보여주고, 거기에 작은 옵션 청사과 나오고 너트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주제부 세팅해주고 사과에서 껍데기 깐 걸 가지고 이젠 조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선들 움직이고 있고, 근경으로 오면서 너트, 그리고 사과 껍데기가 이렇게 사과 껍질이 원형을 만들면서 뒷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소재가 주는 그런 조형 요소 자체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과에서 나름대로 이런 선들을 뽑아 올리면서 조형 요소를 조금 더 풍부하게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너트를 전장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게 면재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큰 면과 메인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너트가 나름대로 이 주제부를 집중시킬 수 있는 구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작은 포인트 앞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서 옵션으로 이제 선들이 빠져나오면서 주제부 쪽으로 집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뭐 나사못의 형태나 여기 나사못의 형태나 사과나 이런 것들이 실루엣 자체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인 이 공간의 박스 속에서 조금 주제부가 갇혀 보인다?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걸 면으로 사용했을 때 사과보다는 조금 더 압도적인 크기의 형태들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사과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면은, 사과 사이즈가 작아지고 이 너트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볼거리가 좀 줄어든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둘 다 비례가 조금 이렇게 어중간하게 맞춰지더라도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는 역할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장에 비해서는 너트를 조금 더 규모감 있게 사용을 하고 있죠. 좀 더 큰 면으로 치고 있고, 거기에서 사과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서 공간 여백을 조금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장에 비해서는 좀 보기가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장에서 메인에서 보는 묘사의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죠. 그렇지만 주제의 이 물체군과 배경으로 나오는 이 여백의 그런 비율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큼직하게 너트를 가지고 기본적인 면 구성을 하고 있죠. 큼직한 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면들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사과 쪽으로 좀 조여주는 그런 공간 구조가 좀 나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출제 주제 자체가 그런 요소가 좀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은 수평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죠. 수평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사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주제 포인트에서 볼거리로 다시 너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깨지는 형태, 이런 걸로 메인 포인트에서 볼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특히 이 뒤에 형태들 되게 재밌어요. 그쵸? 물론 육각 너트이긴 하지만 이렇게 원통을 적층을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선이 이렇게 원형을 만들면서 큼직한 공간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 기본적인 레이아웃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 친구이지 않나. 그리고 뒷공간 묘사 다듬는 형태도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뭐 동상, 은상 이렇게 나왔고요. 1부에서 대상이 나왔죠. 네, 1부에서 대상이 나왔습니다. 1부 대상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란. 네. 지금 보면은 뭐 이 그림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퀘스천 마크가 조금 붙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험장에서 지금 이 정도 사과가 깨지는 형태, 이런 것들 낱낱이 하나하나씩 보면 그림 참 잘하는 친구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에 너트의 이런 금속 질감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참 좋고요. 굉장히 작은 형태,
큰 형태, 중간 형태, 압도적으로 큰 형태, 이 정도의 비례감이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다. 이거는 사실 조형 언어의 해석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양대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뒤에 쪽에서 좀 더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후반부에. 네. 두 번째 부입니다. 네, 나사못과 꼬리빗.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주제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사과는 그래도 이렇게 껍데기도 까고 자르고 뭐를 할 수가 있어. 그쵸? 근데 꼬리빗 가지고 뭐 하라고. 그쵸? 나사못 가지고 뭐 하라고. 참 어려운 주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수상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일단 나사못을 주제부로 이렇게 치고 놓고 꼬리빗들이 굉장히 선재인데 그 앞에 다시 꼬리빗의 이 이빨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어쨌든 표현거리가 없다 보니까 메인에 나사못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블루 베이스에 옐로우 톤 꼬리빗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꼬리빗이 빠각 부서지고 블랙 톤으로 잡아놓은 거에다가 막 화이트 뿌리고 묘사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지금 뒤에 배경도 보면은 색연필로 하나하나 외곽을 다 따줬어요. 시간 관리도 참 좋고 꼼꼼한 친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큼직하게 빛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림자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조금 더 입체의 형태가 들어갔으면은 조금 더 그림이 훨씬 더 산뜻해 보였을 텐데, 이 앞에 사이사이 떨어지는 이런 공간들 때문에 여기 화이트가 좀 많이 부서져 보이는 게 조금 아쉽죠. 어쨌든 지금 그 시험장에서 이 정도의 표현과 이 정도의 정리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학생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호님 배경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벽에 나사못이 딱 박혀 있는데 거기에서 지렛대로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면서 뿅 쳐서 굴러가는 거 참 재밌습니다. 네, 이 그림 보면은, 야, 그렇잖아도 선 때문에 막 이런데 그림자 선까지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연출력이나 이 선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텐션이 좋죠. 여기에서 메인 포인트 나사못 같은 경우 조금만 더 커져서 약간 칼라를 조금 더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거기서 이 축에서 요 축과 요 축이 좀 평행하게 움직인다?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기 주제부 쪽으로 집중되는 이 직선과 요 곡선들의 텐션, 거기서 쪼여진 부분에 이 나사못들의 포지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은상수상작입니다. 여태까지는 동상이었고요. 이쪽에 큼직한 나사못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작은 나사못이 이쪽으로 바닥을 뚫고 들어오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돌하는 점에서 나사못들이 튕겨 나오고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큼직한 면을 쓰고 포인트를 잡으면서 이런 또 제3의 요소들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블루톤의 나사못이 있고 레드 포인트에 빛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인에 큼직한 나사못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 나사못이 만약에 사과였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텐션, 시점에 맞춰서 이 빛들이 쫙 이렇게 꺾이는 이런 형태, 이거 탑뷰에서 바라보는 이런 모양들, 야, 시험장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그리는 거 사실 되게 어렵죠. 연습해보지 않은 이상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친구는 나름대로 한양대 실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꼬리빗의 연출, 이런 것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메인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입체감이나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인 위의 밀도를 이런 잔상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번 나사못하고 꼬리빗은 평면의 형태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죠? 평면의 형태들이 좀 많아요. 그 이유가 어쨌든 선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입체로 그린다고 해서, 사실 꼬리빗 입체로 그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이 친구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소화를 해내는데, 꼬리빗을 입체로 그린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나사못을 또 입체로 그려도 폼이 안 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면의 그림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쪽 아래쪽 구조에서 작은 거, 큰 놈 이렇게 잡혀있고, 거기에서 수직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쪽에 주제 포인트로 이런 선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입니다. 금상수상작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공간 구조가 너무 좋아요. 메인 포인트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꼬리빗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거를 타고 나사못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렇게 교차되는 직선적인 공간 구조도 뒤쪽으로 쭉쭉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사실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못이 전신이 다 나온다고 해도 사실 이렇다하게 볼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나사못의 머리통 부분을 사용을 해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굴러 나오는 형태를 만들어놔서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탄탄하고 공간 구조가 굉장히 좋고, 거기에다가 그런 입체감이나 볼륨감이나 이런 거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꼬리빗인데도 형태들을 조합을 해서 이쪽 근경에 큼직한 어두운 실루엣을 만들어내면서 전체의 무게감도 수상작들 중에 가장 나름대로 이 주제에서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나온 그림이지 않았나, 밸런스도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부입니다. 네, 크래커 백열전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과자 가루를 가지고 선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큼직한 크래커 그리고 전구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제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구 형태가 조금 치명적이긴 하죠. 이 금속 부분이 딱 정원의 형태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정원의 형태가 나온다면 사실 전구 이렇게 보일 수 없죠. 전구가 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듯한 그런 형태가 좀 나오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시간 내의 완성도나 이런 칼라의 대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정제되어 있고 깔끔하게 나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뒷 공간에서부터 크래커를 이렇게 뽑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큰 전구가 나오면서 앞부분에서 크래커와 전구가 딱 충돌하면서 어떤 표현들,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재가 없다 보니까 이 필라멘트 이런 요소들을 좀 썼나 봐요. 그쵸? 이런 필라멘트의 요소를 가지고 그래도 선 역할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이런 조형 요소, 점선면 중에 하나라도 좀 빠지면은 그림이 좀 비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과 면의 요소였기 때문에 면도 좀 이어가면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필라멘트까지 뽑아내면서 이런 선들을 추가하면서 조형 요소가 전체적으로 고루 분배될 수 있게, 좀 다양성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묘사력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메인에서 전구 나오고 그 앞에 전구 포인트. 아무래도 지금 소재가 두 개씩 나오다 보니까 그런 조형 요소들을 고루 사용하기가 쉽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구와 전구를 가지고 이런 주제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움직이는 선 요소로 이런 크래커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여기 부분이 살짝 잘려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살짝만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얘네가 너무 가깝게 있어서 조금 같은 비례가 이렇게 있어서 조금은 아쉽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주제부만 봤을 때 보면은 전반적인 무채색이나 유채색, 거기에다가 선과 점, 면 이런 요소의 조화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크래커의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동심원들이 교차를 하면서 주제 포인트를 조여주는 이런 선 역할, 참 좋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큰 전구가 들어가고 이 친구는 가운데 크래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밑에 베이스에서 크래커가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크래커 받쳐주고 큰 전구 그 앞에 크래커 전구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쪽 부분이 옐로우가 다 묶이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전장과 같이 좀 큰 전구를 오히려 좀 무채색으로 쓰는 게 어땠을까? 약간 이런 것처럼 약간 한색 계열로 들어가서 노랑이, 퍼렁이, 노랑이 해놓고 얘는 조금 사이즈 줄여서 얘가 노랑이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주제부의 전구가 훨씬 더 집중되게 보여졌을 텐데, 사실 이 전구 지금 표현 옐로우, 블랙 이런 것들 만나면서 대비가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 대비보다는 여기에서 충돌되는 이 연출이 조금 더 많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 큰 전구가 오히려 보면 백그라운드처럼 보이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역할이 좀 바뀌었으면은 이 큰 전구가 조금 더 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 크래커가 조금만 작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렇게 공간의 배경 표현을 한 그림들이 이 3부에서는 많은 수상을 했죠. 전체적으로 지금 큰 크래커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해서 공간을 설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큰 전구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축으로 이렇게 꺾으면서 불이 꺼져 있는 전구, 거기다 크래커 역광 이렇게 되면서 메인의 큰 전구 그리고 요 작은 전구를 가지고 주제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광 물체를 좀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하고 같은 은상이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사실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조금 더 이 큰 전구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역광 물체 또는 이렇게 한색 계열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옐로우 톤이 조금 더 주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톤이 조금씩은 번지죠. 거기다 블랙 톤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옐로우 톤들이 조금 번지는 것에 비해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메인의 주체가 되는 옐로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역광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금상수상작이죠.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전구가 출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백열 전구 전 세계적으로 생산 중단됐죠. 그게 왜 이렇게 입시에 계속 출제가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구와 원기둥의 조합, 거기다 금속과 투명한 유리, 그래서 반사와 투명한 이런 질감들, 거기에서 투명한 그 질감을 어떻게 조금 더 학생들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형태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은 전구가 가장 손에 딱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자 출제자가 출제를 했는데 오히려 불이 켜지는 효과나 뭐 좀 더 불투명하게 그린다던가 양감을 표현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출제자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를 좀 해소시켜주는 그림 이런 쪽에 눈이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은 연출력 굉장하죠. 네, 연출력 굉장합니다. 이 그림은 연출력보다는 정확한 소재의 설명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전구가 나와 있고 투명한 전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크래커나 이런 것들이 투과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크래커가 좀 이렇게 잘 부서지는 형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연출을 하면서 작은 전구 들어가고 거기서 깨지는 형태들 이렇게 나오는 이 정도의 그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4부 그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백과 손거울이었습니다. 네, 동상수상작입니다. 반사되는 형태 조금 이상하죠? 네, 이렇게 반사가 됐으면 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됐을 텐데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됐을 텐데 이쪽으로 반사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거울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는 맞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여기에서 형태가 끝나면 여기에서도 형태가 이렇게 끝나야겠죠? 네. 어쨌든 거울에 반사되는 형태는 반사됩니다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 반사되는 각도 설정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주제물체가 되어 있고 이쪽 공간으로 빠지면서 공간 설정을 하고 있죠.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그라운드에 큼직하게 지금 거울을 깔고 있습니다. 네, 앞에 부분에 입체 형태로 거울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메인에 이렇게 티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 요소가 들어가고 있고요. 전체적인 묘사나 표현 이런 것들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에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티백의 구체적인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큼직한 블루톤의 거울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의 톤이 좀 묶여 보이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의 작전은 어쨌든 백그라운드에 어두운 실루엣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밝게 형태를 뜯어내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제부와 그 공간의 비율 굉장히 또렷해 보이고요. 어쨌든 그림을 그릴 때 이 정도의 비율은 꼭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좌우 대칭형의 딱 그림입니다. 반 뚝 잘려가지고, 네, 지금, 메인에 티백 나오고 있고요. 그게 반사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조금 아쉬운 점은 과거에 서울여대에서 이런 주제가 나왔었죠. 그러면 조금 더 무한하게 요 안에도 조금 더 반사가 조금 더 돼서 이 빨간색이 조금 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까지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 소스가 조금 더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손거울이 나왔기 때문에 거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들어가고 좌우 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대칭보다 약간 비대칭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저도 조금 공감을 합니다. 여기 지금 평면에 거울이 나오고 있고 입체로 세워져 있는 거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이 충돌하는 부분에 이런 동심원의 선들이 집중되고 있고요. 거기에 티백이 나오고 그 뒤쪽에 티백이 반사돼서 지금 약간 복잡하죠. 근데 요 티백이 여기에서 반사돼서 이런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구조 실루엣이 주제부에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네, 그렇죠.
이런 선들이나 이 형태의 동심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메인 포인트에 딱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구조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전 좋죠. 작전이 좋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네. 이 백그라운드의 그림자 처리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티백들이 이 뒤에 쪽에 좀 더 큼직하게 원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좀 뒤쪽 공간도 활용하는 그런 목적도 좀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금상수상작 예비반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큼직한 거울, 이쪽 거울 이렇게 들어가면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메인의 주제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서 주제부 세팅을 이렇게 잡아내고 있죠. 여기에 크게 거울이 들어가서 얘가 반사되는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뒤쪽에 티백도 정확하게 반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 깨지는 묘사가 과연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요 반사되는 형태를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어떨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반사되는 형태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댓글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예비반이 이 정도 밀도가 나오는 게 정말 칭찬. 네. 저 또한 예비반인데 지금 6월 시험을 보면서 이 정도를 이렇게 그려낸다는 게 저는 이 친구 내년 입시반 됐을 때 어느 정도를 만들지 정말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네. 거기서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실 뒤쪽 공간으로 가면서 이 그리드가 조금 더 좁아져야겠죠. 이렇게 더 좁아지면서 이렇게 공간이 빠져야겠죠. 근데 아직은 이런 설정이 조금은 미숙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도 밀도를 그려내고 메인 포인트의 이 정도의 묘사의 집중력이라면은 하산, 네, 다 컸습니다. 내년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입시반 금상입니다. 네, 입시반 금상.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나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또렷하긴 합니다. 그럼 1년 더 했는데 이 정도 해야죠. 메인에 팁에 큼직하게 나오고 있고요. 베이스에 깔리면서 큼직한 거울 해서 자 여기 비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제부 설정 이쪽에 치고 들어가면서 티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역할이네요. 이렇게 공간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네. 요 친구보다는 요 친구가 네 아무래도 입시반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실이 되는 지평선이 좀 낮아요. 그쵸?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좀 낮은 게 공간감이 조금 더 좋죠. 깔끔하게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들이 어쨌든 금상수상작들로 이렇게 쭉 올라갔을 거고요. 이거는 예비반들끼리의 모임에서 그래도 예비반 그림 중에 가장 좋다라고 하면서 예비반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요 4장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평가장에서 요 4장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4장을 보면은 일단 밀도감은 당연히 크래커하고 정구가 밀도감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어쨌든 그림 깔끔하게 완성도도 있지만 그 표현력으로 보자면은 이 두 그림으로 이렇게 본다면 전구가 이겼을 것 같아요. 공간의 구조로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공간 이렇게 설정하는 것과 이쪽 설정 그리고 이렇게 구조축 잡아가면서 이쪽 공간 설정 그렇지만 공간의 구조력을 본다면은 이 그림이 가장 압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어떤 설득력과 어떤 스토리의 전개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렇다 하게 지금 이 그림과 이렇게 보면은 표현거리에서 지금 이 사과하고 이 나사몬 머리통하고 어떻게 바꿔? 그쵸? 이 사과하고 이 나사몬 머리통하고 주제부를 이거 어떻게 바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출제 방식 때문에 사실은 2부에서 대상이 못 나오지 않았을까? 사실 여기에서 이게 사과였다면 이 친구가 대상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2부 그림은 조금은 구조는 좋으나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 밀렸을 것 같고 티백은 전반적인 지금 물체의 시점이 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점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좀 없어 보이고 전구의 이런 구조축들의 변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공간의 여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해 보인다. 차라리 이 뒤에 벽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 밑에 이것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실루엣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좀 확 막혀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부에서 대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2022년, 2023년, 네, 2024년 이렇게 대상 수상작입니다. 사실 저 또한 재작년 2022학년도 한양대 대상 수상작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 진짜 잘한다. 힘 조절, 완급 조절부터 시작해서 메인의 표현력이나 와 진짜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 그림을 대상을 줬습니다. 그때 한양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딱 조형 원리에 의해서 강중약 뭐 이런 것들이나 면분할이나 면적 대비나 여러 가지 대비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그런 조형 원리에 충실하게 입각한 그림을 뽑겠다 하면서 이 그림을 대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너무 같아요. 그쵸? 너무 같아요. 일단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시도하고 다시 보여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1등을 이런 그림을 뽑았다면은 한양대에서는 여기에서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엔 그런 그림이 없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대학들이 어떤 그림을 선호하고 있고 어떤 조형 원리까지 읽어주고 우리가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림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바나 학교마다 분명히 색깔은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것에서 대학들은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당연히 재현작을 시키는 거고 재현작을 토대로 그 학교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유형 뽑고 어떤 때는 이런 유형 뽑고 이렇게 된다면은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장단에 발을 맞춰서 춤을 춰야 되고 어떤 장단에 맞춰서 입시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림 잘 그리는 학생 그림 잘 그리는 학생은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다 잘 그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제 출제를 할 때도 분명히 지금 2부 꼬리빗과 나사모처럼 분명히 거기에서는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 깔아놓고 여기서 1등 뽑아봅시다. 그러면 2부에서 1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시험 운영 자체도 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학 입시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학생들 맥 빠지는 일 없이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그런 입시가 될 수 있게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